재작년 여름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 정리를 위해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겪은 일이다. 그곳은 지도를 봐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찾을 만큼 깊은 산골이었다. 마을이라고 해봤자 고작 10가구 남짓이 모여 사는 전형적인 폐쇄적인 동네였다. 할머니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대나무 숲을 등진 외딴 곳에 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그 집은 묘하게 축축했다. 장마철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단순히 습도 때문이 아니라 집 전체가 무거운 공기에 눌려있는 듯한 압박감이 있었다. 짐을 대충 풀고 집 뒤편을 정리하러 나갔다. 무성한 잡초 사이로 문제의 우물이 보였다. 어릴 적 기억에는 분명 평범한 두레박 우물이었는데 다시 본 우물은 기이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입구는 두꺼운 나무 판자로 겹겹이 못질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성인 남성 셋이도 들기 힘들 법한 거대한 자연석이 올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놓은 형태였다. 위화감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우물 근처에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하고 짐승의 누린내 같기도 한 비릿한 냄새. 호기심에 바위 틈새로 작은 돌멩이를 하나 밀어 넣어봤다. 보통은 첨벙하거나 바닥에 부딪히는 탁 소리가 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한참 뒤에 들려온 소리는 내 예상을 벗어났다. 마치 젖은 진흙이나 물에 붙은 고깃덩어리 위에 떨어지는 듯한 질적하고 둔탁한 소리. 물이 말라버린 것일까? 아니면 바닥에 무언가 쌓여있는 것일까?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상한 점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도착한 당일 마을 이장이라는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70은 넘어 보였는데 눈빛이 유독 번들거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시선은 힐끔힐끔 내 등 뒤, 정확히는 집 뒤편의 우물 쪽을 향하고 있었다. 자네, 혼자 왔나? 며칠이나 묵을 건가? 단순한 안부 인사라기엔 묘하게 취조하는 듯한 말투였다.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자 이장은 대뜸 경고부터 했다. 너 집 뒤에는 가지 마라. 산짐승이 많아서 위험해. 특히 그 우물 근처는 집안이 약해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얼씬도 하지 마. 그의 말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확실히 느꼈다. 마을 입구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 서너 명이 부채질을 멈춘 채 일제히 나를, 아니 우리 집을 감시하듯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었던 시간, 잠을 청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 뒷마당에서 기이한 소리가 났다. 고양이 울음소리였다. 그런데 산고양이 치고는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사람처럼 높낮이 없이 너무 건조한 소리. 물론 신경이 쓰였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든 것 같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마당 구석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상은 없었지만 털이 곤두선 채 눈을 부릅뜨고 죽어있었다. 죽은 고양이의 시선은 정확히 우물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우물까지 이어진 흙바닥에는 무언가 질질 끌려간 듯한 젖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자국은 우물 입구를 막은 판자 틈새로 이어져 있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소리가 변했던 것은. 이틀째 밤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다. 신음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조금 열고 뒷뜰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우물은 그저 검은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건 내 기침 소리였다. 낮에 먼지를 마시며 청소할 때 내가 냈던 하는 헛기침 소리. 우물 안에 무언가는 내 기침 소리를 연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으으거리던 소리가 점점 하며 선명해졌다. 소름이 끼쳤다.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저건 학습하고 있었다. 셋째 날이 밝아오고 나는 마을 슈퍼에 들렸다. 가게 주인 아줌마에게 넌지시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우물 관리를 하셨나요? 그러자 아줌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말을 돌렸다. 그 노인네가 굿을 많이 했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일이나 봐.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웬 할아버지가 내 소매를 붙잡았다. 치매가 있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가 중얼거렸다. 대답해주면 안 돼. 이름을 주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기도 전에 주인 아줌마가 황급히 뛰쳐나와 할아버지를 끌고 들어갔다.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우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새벽 3시경이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다. 규칙적이고 둔탁한 소리. 현관이 아니었다. 뒷마당 쪽 창문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젖히지 않은 채 귀만 기울였다. 그리고 창문 바로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문 열어 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건 이장님의 목소리였다. 낮에 이장님이 찾아왔을 때 했던 말투, 억양, 톤까지 완벽하게 똑같았다. 하지만 문법이 이상했다. 오직 단어만 나열하고 있었다. 이장님? 이장님이세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순간 밖에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정적이 흘렀다.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요. 그리고 잠시 후 창문 바로 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장님, 거기 계세요? 이번엔 내 목소리였다. 방금 내가 뱉은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가까웠다. 창문 바로 밑이 아니라 마치 창문 틈새를 입에 대고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방문 틈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들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분명 자기 전에 거실 불을 껐는데 혹시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일까?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현관문 쪽 센서 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 우유 투입구. 옛날 집이라 현관문에 달려있는 그 작은 구멍, 그
긴 대나무 장대 같은 것이 쑥 들어와 있었다. 아니, 대나무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팔이었다. 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뼈와 가죽만 남은 기형적으로 긴 팔이 우유 투입구를 통해 들어와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관절이 2개는 더 있는 것처럼 기괴하게 꺾인 채 그 손이 현관문 도어락을 잡고 있었다. 찾았다. 우유 투입구 너머에서 내 목소리가,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아주 즐겁다는 듯이 길길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나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 창문을 깨고 뒷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맨발로 자갈밭을 굴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물을 비췄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다. 그 무거운 자연석이 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겹겹이 박혀있던 나무 판자들이 안에서부터 뜯겨져 나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 뚫린 구멍 사이로 희끄무레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니, 연기가 아니라 수백 가닥의 머리카락 같기도 했다. 나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마을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뒤를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마을 입구를 지나칠 때 나는 한 번 더 경악했다. 새벽 3시, 그 늦은 시간에 마을 회관 앞 평상에 노인들이 나와 있었다. 이장을 비롯한 동네 노인들이 내가 타고 도망치는 차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배웅하듯이, 아니면 액마기를 떠나보내듯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유품 정리는 전문업체에 맡겨버렸다. 비용을 2배로 줄 테니 절대 뒷마당 우물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문단속만 하고 짐만 빼오라고 신신당부했다. 며칠 뒤 작업이 끝났다는 연락과 함께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 말끔해진 거실과 안방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뒷마당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고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업체 직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객님, 뒷마당 우물 뚜껑이 열려 있어서 위험해 보이길래 저희가 닫아두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바위가 너무 무거워서 성인 넷이서도 꼼짝을 안 하네요. 원래부터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두고 철수합니다. 사진 속 우물은 판자로 단단히 못질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처음 봤던 그 거대한 바위가 다시 올려져 있었다. 내가 도망칠 때 분명히 굴러떨어져 있던 그 바위였다. 그 짧은 시간, 누가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다시 올려놓았을까? 이게 과연 사람이 한 짓이었을까? 그 집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놓자마자 집은 팔렸다. 구입한 사람은 그 마을 이장이었다고 한다. 나는 잔금을 받으러 내려가지도 않았고 서류들은 전부 등기로 처리했다. 지금도 가끔 모르는 지역번호로 전화가 올 때가 있다. 받아보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내 목소리와 아주 비슷한 웅얼거림이 들려온다. 그리고 그럴 때면 나는 항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다. 대답해 주면 안 돼. 이름을 주면 안 돼.